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지층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지층 모형 만들기에서 이용한 자갈, 모래,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갈, 모래, 진흙은 주로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쌓인 것을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퇴적물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서 암석처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퇴적암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퇴적암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붙은 퇴적암들을 관찰하고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1단원에서 공부했던 과학자처럼 관찰하는 방법 떠올려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관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돋보기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의 색깔을 정확하게 관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흰 종이를 바닥에 깔고 흰 종이 위에 퇴적암을 올려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관찰하는 것을 보면서 실험 관찰책 14쪽에 탐구활동 1번에 관찰한 것을 기록을 해줘야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등교하고 나서 2단원의 마지막 정리활동하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직접 퇴적암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 알갱이와 비슷하네요. 그리고 색깔은 보니까 연한 회색으로 보입니다. 손으로 선생님이 한번 만져보니까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2번 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네요. 색깔은 지금 보니까 연한 갈색으로 보이고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부드러운데 약간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3번 퇴적암은 알갱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섞여 있네요. 색깔은 지금 살펴보니까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니 거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부분에 따라서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 4번 퇴적암은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네요.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이나 연한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지네요. 5번 퇴적암도 알갱이가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네요. 색깔은 보니까 짙은 갈색으로 보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니까 거친데 어느 부분은 부드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6번 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 알갱이 정도로 보입니다. 색깔은 연한 갈색으로 생각되네요. 손으로 만져보니 거칠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관찰한 퇴적암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분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류 기준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 그리고 촉감으로도 분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다음, 알갱이의 크기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분류해 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색깔이 회색인가? 이런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1번, 3번 퇴적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2번, 4번, 5번, 6번 퇴적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분류 기준을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떠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다, 그리고 거칠다, 그리고 다양하다,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도록 해봤습니다. 부드러웠던 퇴저감은 4번, 거칠었던 퇴저감은 1번 윤곽, 또 촉감기는 부드럽기도 하고 거친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하게 나온 것은 2번, 3번, 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관찰 14쪽에 탐구활동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봤을 때 알갱이가 작은 것, 그리고 중간인 것, 그리고 큰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지금 실험 관찰 체계에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분류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알갱이 크기가 작은 것은 2번, 4번, 그리고 중간인 것은 1번, 6번, 마지막으로 큰 것은 3번, 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퇴저감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2양, 그리고 또 4양, 마지막으로 여강,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2양은 주로 진흙 같은 알갱이들로 되어 있어서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고요. 3은 주로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갱이 크기가 이 3개 중에서는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감은 주로 자갈, 그리고 모래 등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갱이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실험 관찰에서 분류해본 퇴저감이 2양, 4양, 여감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한 까닭과 함께 실험 관찰 책 14쪽 더 생각해 볼까요에 지금 적어주도록 합시다. 선생님 생각에는 2양은 2번, 4번일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선생님이? 알갱이가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3은 선생님이 뭘로 생각했을까요? 3은 1번, 6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갱이 크기가 중간 정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감은 선생님이 3번, 5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죠? 알갱이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서 퇴저감을 찾아가지고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갈, 모래, 진흙 같은 퇴적물이 어떻게 단단한 퇴저감이 되었을까요? 퇴저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퇴저감의 모형 만들기를 하며 퇴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퇴저감 중에서 이 3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모래이죠.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면 이 모래가 어떻게 단단한 퇴저감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 모래를 이용해서 퇴저감 중에서 4암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래를 여기 있는 종이컵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게 모래를 넣어 주겠습니다. 4암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죠.
예,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로 모래를 넣어봤습니다. 이제 모래 양의 한 절반 정도 양만큼 물풀을 넣어주겠습니다. 물풀을 넣어볼게요. 네, 물풀을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모래를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을 모래가 서로 잘 섞이게, 물풀과 잘 섞이게 충분히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죽이 충분히 되었다 싶으면 여기 종이컵이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 종이컵으로 여기 들어있는 물풀과 모래가 섞인 반죽을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꾹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것을 창가에 두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퇴적암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네, 완성된 퇴적암 모형입니다. 이렇게 지금 완성되어서 실제 사암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이 실제 사암과 이 사암 모형, 퇴적암 모형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주로 모래로 되어 있죠.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겠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이 퇴적암 모형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그렇죠.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 이 사암이 만들어지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걸리는 시간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본 내용을 여러분들 실험관찰책 15쪽 탐구활동 1번에 적어주세요. 퇴적암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퇴적암 모형을 만들 때 물풀을 넣었습니다. 물풀을 왜 넣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종이컵으로 모래 반죽 반대기를 눌러줬는데 왜 누른 것일까요? 선생님이 지금 해본 질문이 실험관찰책 15쪽에 더 생각해 볼까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서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물풀을 왜 넣었을까요? 그렇죠. 모래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도 지층 속에 있는 석회질 그리고 철분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모래 알갱이들을 서로 붙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빠르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물풀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모래 반죽은 왜 눌렀을까요? 네. 모래 알갱이들 사이에 공간을 좁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도 아래에 쌓인 퇴적물들이 위에 쌓인 퇴적물들에 의해서 눌러지면서 공간이 좁아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 자연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퇴적암 모형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퇴적암을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퇴적암 모형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층 속에 있는 화석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